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고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팝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70년간 폭등장과 폭락장을 겪으며 6,500만 원의 자산을 180억 원으로 만든 89세 현역 트레이더 후지모토 시게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을 투자의 진리라고요. 66세에 컴퓨터를 사서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시대의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버블 붕괴 당시 100억 원의 자산이 20억 원이 되어서도 꿋꿋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아 현재는 18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가 말하는 3원칙.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남의 말에 흔들려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판단으로 시장을 상대한다. 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무조건 좋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승부를 본다.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차트를 읽는다. 주식도 인생도 숱한 굴곡을 버텨내는 자가 승리합니다. 70년의 모든 노하우를 이 책에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나가는 10억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후지모토 시게루님의 주식 투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어떠신가요? 저는 1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기쁨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기 지식에 대한 도전이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공부하고 투자하고 성공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투자법을 발견하거나 내 투자 방식을 복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89세 현역 트레이더 시게루님의 투자 철학, 투자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는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하루라도 쉬면 시장이 나를 앞서간다. 투자자는 시장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투자자는 스스로를 경영하는 CEO다. 돈은 결과일 뿐 나의 행동이 본질이다. 몇 달 안에 2배를 노리는 자는 몇 년 안에 반토막을 만든다. 기록하지 않은 투자는 개선될 수 없다. 투자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준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공부는 기본이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고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판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을 투자의 진리니까요. 80개 종목을 월 60억 원으로 트레이딩. 거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거래 후의 복습입니다. 어쩌다가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단순히 기뻐하기만 한다면 투자자로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이길 수 있었을까? 왜 졌을까? 조금 더 좋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지는 않았을까 등을 생각해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벌써 2번째 강조하고 있는 복귀의 중요성입니다. 중장기 운용은 몇 개월 이상 주식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 데이 트레이더라고 지칭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날 안에 매매를 완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짧지만 하루에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할 때도 있고 일부 종목을 잠깐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트레이더라고 하시지만 반드시 단기간에 매매하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에만 한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데이 트레이딩은 위험하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데이 트레이딩의 매력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시험할 수 있다.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큰 묘미는 제가 예상한 것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장기 투자보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진 타이밍에 매수하고 주가가 오른 타이밍에 매도하여 장기 투자보다 이익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게루님은 하루에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하기도 하고 한 종목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십 번을 매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장기 보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중장기로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 무언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시세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락장에는 주가가 하루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세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락장에 진입하면 원치 않더라도 자발적이지 않은 강제적인 장기 투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주가는 하루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와 꼬리는 내어주라. 고점과 저점을 노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투자자로서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고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고가라고 생각했을 때 더 상승하고 지금이 최저가라고 생각했을 땐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리해서 고점이나 저점을 노리려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그보다 차트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노리는 편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둡시다. 과거의 가격 변동을 보고 향후를 예측하는 테크니컬 분석은 이미 모든 재료가 나와 있으니 주어진 조건이 공평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차트인데 아무리 테크니컬 분석에 능숙하다 해도 모든 판독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재료인 차트를 활용한다면 왠지 오를 것 같으니까 라는 이유로 매수했다가 낭패보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계로 할아버지의 특급 비법들이 나오니 좀 더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이익, 배당금 증가에 주목. 제가 주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증수, 증익, 증배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며 이익이 배당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일이기에 장기적인 이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시게르님은 단기 투자자이면서도 주식의 재무나 성장성까지 철저하게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증수, 증익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해도 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자주 있으니 증수와 증익을 살펴야 합니다. 수익률 중에서도 특히 저는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는 1대, 2대, 6의 법칙으로 기업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배당 수익률은 3%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배당금은 연간 총 3천만 원, 3억 원 정도니 18억엔, 180억 원의 자산에서 보면 2%도 안 되는 금액이지요. 저는 고배당보다 성장성을 중시합니다. 트레이더시지만 배당도 조금은 보시고 성장성도 중시합니다.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1대, 2대, 6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괜찮아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우선 1000주 정도 사보고 역시 괜찮군 이라고 생각되면 2000주, 그 다음 이건 반드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6000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시계로의 투자 격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 급등한 시세는 급락하기 쉽다는 의미의 격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무심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모르는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고 안이하게 덤벼들면 큰 화를 입기 마련입니다. 비싼 값에 들어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승하고 있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대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여서 저와는 다르지만 성장하고 있으니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만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시지만 장기 투자자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으세요.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영역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활용하고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크니컬 분석입니다.
투자자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시세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펀더멘털 분석, 테크니컬 분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분석, 경제 뉴스와 각국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시세를 분석하여 미래의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 테크니컬 분석, 과거의 가격 변동을 통해 앞으로의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 차트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가격 변동을 보고 향후를 예측하는 테크니컬 분석은 이미 모든 재료가 나와 있으니 주어진 조건이 공평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참 많이 참고가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 다 봤던 차트인데 요즘에는 잘 보지 않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지표는 봉 차트와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트를 활용하여 매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매하는 타이밍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매수된 것을 매도해 나간다. 매도된 것을 매수해 나간다. 매수하는 타이밍은 저렴하다고 생각했을 때고 매도하는 타이밍은 비싸다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매매가 활발하고 RSI가 70%이면 매도 주문을 냅니다. 반대로 30% 이하면 매수합니다. 차트가 3,000을 그리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RSI가 꽤 유력한 지표라고 생각해서 매일 거래 이력을 적는 공책에도 RSI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당연히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RSI 지표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 체크해서 차트에 깔아보고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깔아는 뒀는데 너무 보지 않아서 이제부터 나도 잘 좀 체크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SI가 29%라면 과감하게 매수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모든 차트가 이 정도로 알기 쉬우면 좋겠지만 RSI만으로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고민될 때나 다른 지표를 참고하고 싶을 때 저는 삼선 전환도나 일목균형표를 확인합니다. 이 책에 해당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RSI와 봉 차트를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테크니컬 분석을 시도해보고 자신만의 방법을 확립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자신만의 방식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다른 대가분들도 어떤 책을 읽더라도 해석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꼭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루의 투자 격언. 어부는 물때를 살핀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봐야 한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때 조수의 흐름을 중시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대신 차트라는 과거의 움직임이나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흐름을 타고 거래해야 성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감과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꾸준한 승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경험과 사고를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투자서를 많이 보고도 실천해보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따라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방식은 통하지 않겠죠. 하지만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건 1%도 채 시도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꼭 실행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타기는 무섭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물타기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시게루님만의 다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보유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욱 사들이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섣부른 물타기는 쪽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자자 사이에서 물타기는 위험한 행위라고 여겨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게루님은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샀다가 원래의 가격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시점,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매도를 하고 그게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이거를 트레이딩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냉정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물타기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2배, 3배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과는 관계없는 요소에 크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기에 이만큼이나 금융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 경험, 반값에 곱하기 8할, 그리고 20% 할인, 고가의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라. 즉 10만원짜리 주식이 3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급락이 올 수가 있어. 여러 경제 위기와 격변하는 세상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에서 크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나요? 입니다. 하긴 저는 블랙 먼데이, 버블 붕괴, 리먼 쇼크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자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10억엔, 100억 원의 자산이 2억엔, 20억 원이 된 버블 붕괴 시절에는 주식과 살짝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쉬어가라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 이겼을까, 왜 졌을까를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책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도 복귀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샀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투자의 세계는 이런 생각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패배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그때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하면 주식을 계속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당신이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했는데 운이 좋았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운의 요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나는 그만큼 노력해 왔어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흔히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운이 좋았다, 잃은 사람에게 운이 나빴다 라고 하는데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운보다는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세계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해서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주식을 많이 권하지만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꼭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이기기 위한 마음, 기술, 몸. 저는 주식의 마음, 기술, 몸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냉정한 마음입니다. 기술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매매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몸은 건강한 신체와 자금 융통성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킵니다. 마음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경험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거나 누군가를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으면 진심이 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슈퍼개미 분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절대 모의 투자하지 말아라. 100만 원이라도 내 돈을 가지고 반드시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닌 걸로 투자할 때는 마음 공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전으로 내 돈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작은 돈이라도 내 돈으로 직접 투자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 강조했던 부분, 복귀의 중요성에서도 복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게루님의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 주식 거래를 즐긴다. 인생을 즐긴다. 역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흔히 나에게는 무리다.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버핏은 77세에 자산 100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독자 여러분도 저 사람이 노력하고 있으니 나도 라고 생각하게 되는 존재를 발견한다면 인생에 활력이 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89세 할아버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투자와 인생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저자만의 방식을 상세하고 쉽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인생 70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사서 매매한 트레이딩은 66세에 시작한 시게루님을 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직 주식 투자 전이시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투자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10억을 이루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책들만을 골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행할 점 꼭 한 가지 정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면 누구나 10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10억 서재였습니다.